안녕하십니까, 엔더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작업한 객체 모형 작업에 이어서 도면 전체 레이아웃과 도면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작업한 객체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사용할 명령어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명령, 모델 공간과 종이 공간을 병행할 수 있는 타일 모드 명령, 그리고 출력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셋업,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엠뷰,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렉탱글, 모델 공간을 설정할 수 있는 엠스페이스, 도면 공간을 설정할 수 있는 p스페이스, 객체를 이동할 수 있는 move, 도면층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 문자 유형을 설정할 수 있는 스타일,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dtext, 문자를 수정할 수 있는 ddedit,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change properties, 그리고 선 종류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ltscale 명령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도면 전체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컴퓨터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 1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도면 전체 레이아웃 설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틀을 지워주기 위해서 자, 이 경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트에서 클리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 내용이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 레이아웃 1에서 이 레이아웃 1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디파이를 클릭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프린터 설정을 논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페이퍼 사이즈를 A3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플로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때 1mm를 1유닛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0.03937을 1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 요강 중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지 사이즈와 그 다음에 플러 스케일을 지정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의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렉탱글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LE 엔터를 치시고요. 다음에 첫 번째 좌표를 지정하기 위해서 0,0을 입력을 하시고 다음 점은 골뱅이 297,210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도면 전체 틀 중에서 안쪽으로 10mm 그 전체 틀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셋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객체를 평행 복사할 수 있는 옵셋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10을 입력을 하시고 사각형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안에 그 안쪽으로 10mm만큼 평행 복사한 사각형 안쪽에 그 화면을 분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 틀과 간격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이때 2mm 정도를 입력합니다. 사실 여기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 겹쳐지지 않기 위한 수치만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mm 정도 입력을 하시고 다시 한번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방향점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전체의 그 도면의 개수만큼 화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mview 명령을 실행을 하십니다. mview 그리고 화면 분할의 개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4개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오스넷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때 요 안쪽 엔드포인트 그리고 하단의 안쪽 엔드포인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도면의 개수만큼, 자, 도면은 3개인데 지금 4개의 창이 불러와졌습니다. 이때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객체의 틀을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메뉴에서 클리어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 객체의 틀이 지워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랩으로 들어가서 객체 형태들을 조금 간격을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각자 내부의 모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커맨드 안에 M 스페이스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각 3개의 창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도면을 선택을 하시고 move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자, move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무브를 실행하시고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인위적으로 기준점을 찍어주고 쭉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객체도 다시 한번 move 명령을 실행하시고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 뷰에 해당하는 창을 쭉 선택을 하셔서 탑 뷰에 해당하는 객체만 만들어 놓으시고, 자,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창을 클릭한 다음에는 쭉 이동을 해서 자,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창은 자, 이렇게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도면만을 확대를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그 탑 뷰에 해당하는 도면,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도면, 그 다음에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도면을 확대를 해서 일단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아직은 축척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도면들을 각자의 도면들의 레이어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도면층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명령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명령, 자, 커맨드 안에서 LAYER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면 전체 화면을 분할하는 도면 MView 명령어에 따르는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New 버튼을 실행한 다음에 MVIEW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요. 레이어 이름에 그리고 컬러는 보통 4번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읽어보시게 되면 색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름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컬러를 클릭하시고 4번에 해당하는 색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중심선 또는 모형선, 자, 모델 외형선. 자, 다시 한번 뉴 버튼을 눌러주고 자, 이때 자, 그 모델 이름, 그 모형 객체 외형선 이름, 그 레이어 이름이 MODL이 되겠습니다. 자,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컬러는 7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번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중심선에 해당하는 레이어가 CENTE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자, 컬러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녹색이 되겠죠. 녹색이 되겠고 이때 라인 타입 선에 대한 종류가 중심선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라인 타입에서 컨티뉴어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때 센터가 로딩 되어 있다면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로드 버튼을 눌러서 센터 라인을 꺼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숨은선, 자, 은선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New Layer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름은 히든이 되겠습니다. TDEN이 되겠고 자, 컬러는 자, 컬러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숨은선은 컬러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OK를 클릭을 하시고 이때 라인 타입은 자, 라인 타입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때는 히든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히든 라인이 로딩 되어 있지 않다면 로드 버튼을 눌러서 로딩을 시켜주고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의 그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보았고 자, 여기서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자, 모델이 되겠죠. 자, 여기서 MOD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전체 레이어를 확인하시고 이름과 색상과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레이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자, 물론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자, 간단하게 우리가 명령창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에 CHPROP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중심선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자, 일단 먼저 전체를 모델이라는 내용으로 모델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HPROP 명령을 실행하시고 Select Object에 전체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5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고 자,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준 다음에 레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LA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MODEL이 되겠죠. 엔터 치시고 한 번 더 엔터를 치시면 전체의 도형이 그 모델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중심선과 수문선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HPROP에서 자, 명령어 CHPROP를 입력을 하시고 Select Object에서 중심선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탑뷰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도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선택하고 다음에 라이트 뷰도 마찬가지고 중심선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키를 눌러준 다음에 이때 레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LA 옵션을 입력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의 중심선에 해당하는 레이어 이름은 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센터 하시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그림처럼 그 라인 타입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문선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CHP ROP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왼쪽 타원형 자, 그리고 자, 라이트 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 타원형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준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면층을 바꾸기 위해서 LA 옵션을 입력한 다음에 자, 레이어 이름이 히든이 됩니다. HIDDE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라인 타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인 타입에 대한 스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명령, 자, 커맨드 안에 LT 스케일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1이 기본값이 되는데 자, 1을 기본값으로 주게 되면 너무 간격이 넓기 때문에 다시 한번 LT 스케일을 실행을 하시고 한 0.3 정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 중심선에 해당하는 라인 타입의 LT 스케일은 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수문선, 즉 히든에 해당하는 레이어는 화면이 축소가 되었을 때 좀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LT 스케일 명령은 도면 전체의 라인 타입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라인, 즉 수문선에 해당하는 레이어의 수문선에 해당하는 그 레이어의 라인 타입을 별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CHPROP 명령을 실행하고요. 이때 이렇게 수문선에 해당하는 레이어 도면층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때 라인 타입 스케일은 S라는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LT 스케일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S를 지정하시고 1이 기본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한 1.2 정도로 하시게 되면 조금 내용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CHPROP 명령 아래서 LT 스케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축소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M뷰로 형성한 그 도면의 틀의 도면층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도면 틀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면 공간을 지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P 스페이스를 입력을 하시면 전체의 도면을 제어할 수 있는 도면 공간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때 CHPROP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3개의 도면 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엔터 키를 누르시고 명령, 즉 도면층을 변경하기 위해서 LA 옵션을 입력한 다음에 자, 이때 M뷰 레이어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다시 한번 엔터 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는 M뷰로 생성된 이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동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미리 동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교를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표제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도면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을 각자의 선으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explod가 되겠죠. 자, explode, explod를 실행을 하시고 이 도형을 선택하시면 전체 사각형이 각자의 선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 객체들을 선들을 수평 복사, 평행 복사하기 위해서
OFFSET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간격을 지정하기 위해서 45를 입력한 다음에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 방향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옵셋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15를 입력을 하고, 자, 수평선을 클릭하시고 아래 방향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처럼 표제란이 입력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고, 자, 수직선과 수평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각지게 못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도면 형태의 내용을 그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표제란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도면 타이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각 내부의 도면 공간으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하기 위해서 M 스페이스 명령을 입력을 하십니다. MSPAC를 입력하시게 되면 커서가, 자, 좌표계가 각 화면으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간을 모델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축소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축척을 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 배치를 한 다음에 입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P 스페이스 명령을 실행하셔서 도면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원을 그리기 위해서 CIR, CLE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반지름을 8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 명령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원의 왼쪽 4분점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크기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라인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원의 중심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있는 4분점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DTXT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TXT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이 되겠죠. 자, 엔터키를 누르시고, 자, 시작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오스냅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오스냅 버튼을 꺼서 일단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점을 클릭하시고 문자의 높이를 7 정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각도를 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준 다음에, 자, 문자 TOP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케일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가 되겠죠. 자, 문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키 한 번 더 엔터키를 눌러서 문자 내용을 종료를 하시고, 자, 이 밑에 이 스케일 1-1/2라고 하는 문자의 크기가 조금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 문자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자, 이때 우리가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맨 밑에 있는 프로퍼티스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처럼 문자의 높이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3 정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뷰에 해당하는 타이틀 명칭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모브 명령을 이용해서 전체의 내용을, 타이틀을,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자,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일치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레이아웃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하기 위해서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용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준 다음에 기준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기준점을, 자, 이렇게, 자, 오스냅을 키시고 이쪽 엔드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쭉 내리셔서 이쪽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정확한 그 내용, 그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자, 왼쪽 뷰에, 그러니까 프론트 뷰에 복사된 도면 타이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이번에는 왼쪽 하단의 끝점을 선택하고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라이트 뷰 왼쪽 끝점에 클릭을 하면 전체의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dd, ed, it가 되겠습니다. 자, dd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커맨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더블 클릭해도 여러분이 문자를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령을 실행하시고 문자를 클릭한 다음에 이때 이 내용을 FRONT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탑을 다시 한번 라이트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탑을 클릭한 다음에 문자 내용이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IGHT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그림처럼 문자의 내용이 완전하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내용을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문자의 위치와 그 다음에 타이틀의 위치를 보시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무브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문자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면을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와 흡사하게 내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레이아웃을 먼저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도면의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편리하신 대로 그 순서는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려주시는 게 좀 더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도면의 레이아웃과 도면층을 만들어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도면에다가 정확한 축척과 치수를 입력을 해서 전체의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